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한번 찝어봤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 중개 형태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히나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건네는 입장이고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주고도 별다른 장치 없이 잔금까지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옳은 업소인가 이런 거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는 게 낫겠죠. 최소한 자격증을 가졌는 분이라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중개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를 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겠죠. 그런 업소는 중개업소가 1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 폐쇄적이지 않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안에 상담을 해보시면 다른 업소와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보통의 업소라면 크게 걱정을 할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을 하실 때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신다고 보고 그 계약자가 어떤 부동산의 명의자인지 소유자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개업소에서 확인을 시켜주겠지만 그때 신분증이나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조를 해보시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같이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왔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가, 대리인의 신분증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면 그쪽에서 열람을 시켜줄 것인데 그 등기부 등본상에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잘 해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계약 전에는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단은 계약이 약속이 된다면 계약금을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가, 송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송금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될 것인데 수표나 현금을 주고 받는다면 영수증을 확실하게 챙기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계약 시간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 5분이나 10분이라도 일찍 도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중개사 아니면 그 중개업소에서 조금의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그 계약을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일정을 잡을 때 내가 자금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언제 얼마의 돈이 생기고 지금 가졌는 돈은 얼마인데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이러한 금액이 더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짚어보고 중도금이나 잔금 일자를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해보고 계약을 하시러 가는 게 맞겠습니다. 은행에 어떤 이제 대출을 본다 그러면 은행에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능한지 대충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취득세나 아니면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이런 것을 한번은 짚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재반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인가를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하러 가실 때는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있기 전에는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부부지간이라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으로 살 것인가 본인 개인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세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작성 시에 어떤 것을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등기부를 열람을 하는데 중개업소에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이 언제 발급받은 것인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당일날 발급받은 것인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실제 본 물건 그거하고 같은 주소인가 같은 면적인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짚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시고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이런 것을 한번 대조를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매수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책임을 매수인이 진다든지
매도인의 책임은 없다든지 매수인이 특별하게 불리한 문구가 없는가를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조항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수익성 물건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언급을 하고 그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임차인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매도인의 확답이라든지 책임,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해야 될 상황이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든지, 그 기간을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하고 언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잘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계약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인의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수표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중개업소에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개업소가 빠져 있다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옳게 기입이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있을 때 중개업소에 중개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를 미리 물어놓는 게 낫겠죠. 나중에 더 달라, 적게 달라, 이렇게 서로가 언쟁이라도 있게 되면 기분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 있을 때는 무엇을 체크를 하느냐 하면, 등기부상에 변동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열람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도금까지 이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사항이 이행이 되었는가, 변동 사항이 없는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전에 어떤 것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입주 청소가 옳게 되었을까, 일정의 차질이 없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되고, 잔금을 지불을 하는데 별다른 차질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한다면 대출이 승계라든지 아니면 신규 대출이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잔금이 있기 전에 법무사 일정이라든지 그 약속 같은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이 건물을 찾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수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짚어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